보디빌더는 엄청난 의지력과 의지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보디빌더의 대부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계속해서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여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의 보디빌더들은 멈추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시청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동영상이 나오면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10명의 보디빌더들을 만나보세요. 필 히스,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필리스는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7번 휩쓸고 리 헤이니와 로니 콜먼을 이어 아놀드 슈와제네거와 동등하게 세 번째로 많은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는 2011년에 첫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우승을 계속 이어갔다면 그는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2년에 그는 보디빌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단 6%의 체지방만 유지하며 185파운드에서 215파운드로 체중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보디빌딩에 성공한 그는 2013년 10월 20일 임팩트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에서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하여 첫 출전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은 다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9,394칼로리를 섭취하였습니다. 필스는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 신체 부위당 3회에서 5회의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로니 콜먼과 같이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몇 번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의 운동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8세의 히스는 헤이니와 콜먼과 같이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가 되기 위해 또 다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룰. 많은 사람들이 마커스 룰을 거대한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커스 룰이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의사의 권유로 18살의 나이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훈련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12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6일씩 훈련을 했고 5년 후 프로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직업은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2008년까지 그는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큰 어깨를 가졌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보디빌딩의 마지막 해에 열린 경기에서 그는 삼각근과 팔뚝에 신틀이라는 오일을 주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1999년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이뇨제를 사용한 게 발각되어 실격 처리되었고 2001년에도 제이 커틀러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실행한 실험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인 실험실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끝내 3위를 하였고 마커스는 14위를 하였습니다. 마커스는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너무 많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미스터 올림피아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커스는 아직 트레이닝 중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안 예이츠. 예이츠는 리 헤이니와 로니 콜먼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필 히스를 이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번째로 우승을 많이 한 선수입니다. 예이츠는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13살 때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은 거칠었고 아버지의 상실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디빌딩을 시작하였을 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그는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이츠는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 경기 6주 후에 내부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침을 한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확인했을 때 얼굴과 가슴이 피로 뒤덮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항염증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은 어깨 수술 당시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이츠가 은퇴했을 때 보디빌딩 훈련이 없어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미나를 열고 보디빌딩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 커틀러. 4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수상을 한 이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보디빌더가 되기 전에 제이는 11살 때부터 형의 콘크리트 건설 사업을 도왔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보디빌더가 되기 전에 그는 1993년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에서 형사사법 공무원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1993년에 형사행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트레이너인 마리코 로드리게즈를 만난 후에 커틀러는 보디빌딩을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고 스포츠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4번이나 로니 콜먼에게 2등으로 밀렸고 2006년 처음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01년에 그는 금지된 이뇨제에 대한 양상 판정으로 실격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 공인된 실험실에서 실시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다시 재기하여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커틀러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보디빌딩 영양 보충제 전문 업체인 커틀러 영양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코박스. 코박스는 보디빌더가 되기 전에 그는 전기 엔지니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키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그 코박스는 90년대 후반에 가장 큰 프로빌더로 여겨지며 6피트 4인치의 키로 오프시즌에서 420파운드의 체중을 가지고 시합 중에는 330파운드의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70인치로 커졌고 팔은 25인치, 다리 둘레는 35인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왜 그가 당시 가장 큰 보디빌더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9일 영양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인이 은행의 직원에게 자신이 코박스에게 강탈당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법률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코박스는 강탈 사건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레그 코박스는 2013년 11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이 비대해졌을 확률이 높고 중년 남성에게 종종 심장병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치 피아나. 이 보디빌더는 그의 엄마가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은 것을 보고 자라온 지 6년 만에 보디빌딩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후 그는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미스터 10대 캘리포니아에서 몇 번이나 타이틀을 획득하였고 2009 NPC 세크라멘토 프로 그리고 2009 보더 스테이트 클래식 챔피언십과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좋은 시작과 함께 25년 동안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014년 유튜브 비디오에서 그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인정하고 마약 없이는 국제 수준의 경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아나는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서 있었을 때 심장마비가 와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2주를 보내고 뇌의 부종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그는 2017년 8월 25일에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그의 심장과 간이 성인 남성 평균 체중의 2배에 달하는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었으며 테스토스테론 20병이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딘 원비. 다음 보디빌더는 사람들이 정확한 이해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비는 보디빌딩의 공식 선수들 중에 정점에 있었고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비는 하루에 10,000칼로리의 햄버거, 피자, 그리고 베이컨 샌드위치를 섭취했고 그는 7병에서 8병의 에너지 음료를 마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몇 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그가 원하는 체격을 얻었으며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리치 피아나가 언급했던 보디빌딩 세계에 스테로이드 존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을 죽일 수도 있는 스테로이드 과다 남용과 음식 과다 섭취로 그는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거대한 종양을 간에 얻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 후에 그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멈추고 자연식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이미 되돌리기에 늦었고 39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후에 그는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민저. 민저를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액션 만화 영화에서 그가 튀쳐나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저는 오스트리아인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존경하여 기본적으로 그를 모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996년 경기에서 아놀드를 만났습니다. 경기 체중은 21인치의 팔과 58인치의 가슴 그리고 239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등을 3번이나 차지하였고 1989 월드게임 헤비웨이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위해 많은 양의 칼륨을 저장하는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저는 체지방을 최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면 체격이 드러나는데 자신이 넘고 싶어 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몇 달간의 위통증 후에 민저는 1996년 3월 12일 아침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진행했지만 그의 간과 신장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996년 3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에는 피하 지방이 거의 없었고 간의 절반은 폴리스티렌과 비슷한 부서지기 쉬운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 무게가 300에서 350g인데 반해 그의 심장은 636g이었습니다. 나세르 엘 솜바티. 나세르 엘 솜바티는 1983년에 보디빌딩을 시작하였고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난 세르비아 이집트계 IFBB 전문 보디빌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세르비아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회인 1985년 독일 주니어 스테이트 챔피언십에서 그는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가 올림피아 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94년으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총 13개의 아마추어 대회와 총 53개의 IFBB 프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림피아 대회 10회 연속 출전 자격을 얻었고 9회에 걸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항상 둥근 안경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보디빌더였지만 또한 7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교육받은 남성이었습니다. 나세르의 삶은 짧았습니다. 그는 47세의 나이에 잠자는 도중에 간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대답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생애에 걸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누구나 액션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예상되며 틀림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몸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프레데터, 터미네이터, 그리고 레드히트와 같은 영화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82년 할리우드에서 진출하게 도와준 코난 더 바바리안에 출연한 후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놀드는 통증을 견뎌내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엿길에 들어올릴 때 고통이 생기면 그만둘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이 있을 때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는 스쿼트를 쓰러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뭐 어때? 이걸로 죽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쓰러지고 5분 뒤에 일어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운동선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당신은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몸에 관해서 여전히 자존감이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 비디오를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을 켜신 후에 새로운 비디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림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